당신은 가끔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순간을 느끼는가? 특별히 위협받는 것도 없고 상황은 평온한데도 어딘가에 쫓기는 듯한 감정.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함. 그 감정은 설명되지 않는다. 그저 가만히 있는 순간에도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당신의 삶을 조용히 잠식해 들어온다. 중년의 불안은 특히 깊다. 젊을 때는 될 것 같은 희망이 있었고 노년엔 오히려 내려놓음의 지혜가 따른다. 하지만 중년의 시기는 무언가를 놓치기도 새로 시작하기도 애매한 경계에 있다. 그래서인지 당신은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음에도 계속 불안하다. 열심히 사는데도 왜 마음은 계속 흔들릴까? 이 질문 앞에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한 문장으로 답한다. 불안은 자유의 어두운 그림자다. 불안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삶을 마주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 그 불안을 직면할 때다.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나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다. 첫 번째, 불안은 자유가 만든 그림자이며 선택은 책임을 불러온다. 불안은 두려움과 다르다. 두려움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지만 불안은 형태가 없다. 불안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바로 그 가능성이 인간을 자유롭게도 만들고 불안하게도 만든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불안은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다. 선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흔들린다. 무엇이 옳은가 보다 어떤 삶이 내 삶인가를 묻는 순간 불안은 깊어진다. 한 남성은 퇴직을 3년 앞두고 지금 창업을 해도 될까라는 질문 앞에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족을 책임지면서도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피하고 싶은 불안일수록 그 안에 당신의 가능성이 숨어 있다. 불안을 피하려는 사람은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뒤로 미룬다. 그러나 피할수록 그 질문은 더 커져서 언젠가는 당신을 향해 되돌아온다. 우리는 삶에서 결정해야 할 순간마다 불안을 느낀다. 그 불안이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길 앞에 서 있는 당신에게 스스로의 내면을 묻는 것이다. 어떤 여성은 오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하려 했다. 사람들은 말렸다. 안정적인 걸 왜 포기해?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는 게 더 불안해요. 그녀는 불안 속에서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었다. 세 번째, 불안을 견디는 사람만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불안은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구성하라는 신호다. 우리는 흔히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믿지만 실은 그것을 견디고 그 안에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 가야 한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 불안은 성장의 계단이었다. 그 계단을 오르는 사람만이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한 남성은 딸의 결혼식 날 자신이 좋은 아버지였는지 되묻는 불안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다. 그 눈물 속에는 후회도 사랑도 다짐도 섞여 있었다. 불안은 당신이 삶을 더 깊이 살고 있다는 증거다. 네 번째, 불안은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말해준다.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살펴보라. 그 안에는 당신이 억눌렀던 욕망과
놓치고 싶지 않은 가치가 담겨 있다. 불안은 당신이 마지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원하는 삶을 향해 가고 싶다는 신호다. 사람은 보통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보다 정말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 더 큰 불안을 느낀다. 어떤 여성은 오랜 간호직을 그만두고 글을 쓰며 살아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주변은 말했다. 그 나이에 무슨 글이야. 그녀는 망설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만큼은 오랫동안 그것을 꿈꿔왔던 것이다. 불안은 종종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챈다. 5번째,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안은 더 깊어진다. 불안은 타인의 기준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더 깊어진다. 비교는 언제나 자기 삶을 잃게 만든다. 특히 중년 이후의 불안은 성공, 자녀, 노후, 외모, 인간관계 등 무수한 타인의 스펙트럼 안에서 커진다. 하지만 남의 시간을 기준 삼아 당신의 시계를 재는 순간 불안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한 남성은 은퇴 후 SNS를 끊었다. 남들 사는 걸 자꾸 보다 보니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외부의 기준을 차단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삶의 중심을 되찾을 수 있었다. 불안은 비교에서 시작되고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사라진다. 6번째, 불안은 통제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불안을 없애려는 노력은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운다. 완벽해지려는 강박, 모든 걸 통제하려는 태도는 결국 당신을 더 조이게 만든다. 불안은 없앨 수 없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래, 지금 나는 불안하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기술이다.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다. 스스로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감정은 덜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불안을 억누르지 말고 곁에 두되 삶의 주도권은 놓지 마라. 7번째, 불안을 감추는 사람일수록 마음속 균열이 커진다. 중년 이후의 삶에는 자신을 지켜야 할 이유가 많다. 가장의 체면, 부모로서의 무게, 사회적 역할과 기대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는 감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에 쌓여 언젠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든다. 어떤 여성은 늘 밝은 표정을 유지했지만 집에만 오면 깊은 무기력에 빠졌다고 한다. 그녀는 괜찮다는 말 속에 불안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불안은 감추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눌 때 비로소 그 무게가 줄어든다. 8번째, 불안은 무언가 새로 시작하라는 신호다. 불안은 당신이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더는 의미 없는 관계, 습관처럼 이어지는 일상, 억지로 유지해온 역할 등 그 모든 것들이 당신 안의 진실과 충돌할 때 불안이라는 신호가 울린다. 한 남성은 30년 넘게 근무하던 회사를 나와 소박한 서점을 열었다. 수익은 줄었지만 매일 책을 정리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그 불안이 없었다면 난 지금도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불안은 새로운 삶으로 가는 문 앞에서 당신을 깨우는 종이다. 9번째, 불안은 인생 후반부의 깊은 성찰로 가는 길목이다. 중년 이후의 불안은
어린 시절의 불안과 다르다. 그것은 외부의 위협보다 내면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성찰 없이 지나칠 수 없는 나이에 불안이라는 방식으로 찾아온다. 불안을 외면하지 마라. 그 안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흔적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이 담겨 있다. 삶의 후반부는 불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10번째, 불안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완벽한 평온은 죽은 돌덩이에게나 어울린다. 살아있는 존재라면 느끼고 흔들리고 무언가를 갈망하기에 불안하다. 당신이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이 삶을 진지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다. 중년의 불안은 삶을 다시 정비하라는 신호이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어떤 여성은 불안하다는 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 말 속에 삶의 본질이 담겨 있다. 불안은 결핍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징후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이끌고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다. 불안은 자유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기 삶을 책임지는 사람일수록 불안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것을 직면하고 그 안에 숨은 질문을 마주하라.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 두려움이 말해주는 진짜 욕망은 무엇인가? 중년의 불안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당신답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다. 불안은 삶의 그림자다. 그것을 안고 걸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끔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순간을 느끼는가? 특별히 위협받는 것도 없고 상황은 평온한데도 어딘가에 쫓기는 듯한 감정,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함. 그 감정은 설명되지 않는다. 그저 가만히 있는 순간에도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당신의 삶을 조용히 잠식해 들어온다. 중년의 불안은 특히 깊다. 젊을 때는 될 것 같은 희망이 있었고 노년엔 오히려 내려놓음의 지혜가 따른다. 하지만 중년의 시기는 무언가를 놓치기도 새로 시작하기도 애매한 경계에 있다. 그래서인지 당신은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음에도 계속 불안하다. 열심히 사는데도 왜 마음은 계속 흔들릴까? 이 질문 앞에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한 문장으로 답한다. 불안은 자유의 어두운 그림자다. 불안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삶을 마주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 그 불안을 직면할 때다.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나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다. 첫 번째, 불안은 자유가 만든 그림자이며 선택은 책임을 불러온다. 불안은 두려움과 다르다. 두려움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지만 불안은 형태가 없다. 불안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바로 그 가능성이 인간을 자유롭게도 만들고 불안하게도 만든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불안은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다. 선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흔들린다. 무엇이 옳은가보다 어떤 삶이
내 삶인가를 묻는 순간 불안은 깊어진다. 한 남성은 퇴직을 3년 앞두고 지금 창업을 해도 될까라는 질문 앞에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족을 책임지면서도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피하고 싶은 불안일수록 그 안에 당신의 가능성이 숨어 있다. 불안을 피하려는 사람은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뒤로 미룬다. 그러나 피할수록 그 질문은 더 커져서 언젠가는 당신을 향해 되돌아온다. 우리는 삶에서 결정해야 할 순간마다 불안을 느낀다. 그 불안이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길 앞에 서 있는 당신에게 스스로의 내면을 묻는 것이다. 어떤 여성은 오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하려 했다. 사람들은 말렸다. 안정적인 걸 왜 포기해?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는 게 더 불안해요. 그녀는 불안 속에서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었다. 세 번째, 불안을 견디는 사람만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불안은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구성하라는 신호다. 우리는 흔히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믿지만 실은 그것을 견디고 그 안에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 가야 한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 불안은 성장의 계단이었다. 그 계단을 오르는 사람만이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한 남성은 딸의 결혼식 날 자신이 좋은 아버지였는지 되묻는 불안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다. 그 눈물 속에는 후회도 사랑도 다짐도 섞여 있었다. 불안은 당신이 삶을 더 깊이 살고 있다는 증거다. 네 번째, 불안은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말해준다.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살펴보라. 그 안에는 당신이 억눌렀던 욕망과 놓치고 싶지 않은 가치가 담겨 있다. 불안은 당신이 마지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원하는 삶을 향해 가고 싶다는 신호다. 사람은 보통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보다 정말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 더 큰 불안을 느낀다. 어떤 여성은 오랜 간호직을 그만두고 글을 쓰며 살아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주변은 말했다. 그 나이에 무슨 글이야. 그녀는 망설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만큼은 오랫동안 그것을 꿈꿔왔던 것이다. 불안은 종종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챈다. 다섯 번째,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안은 더 깊어진다. 불안은 타인의 기준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더 깊어진다. 비교는 언제나 자기 삶을 잃게 만든다. 특히 중년 이후의 불안은 성공, 자녀, 노후, 외모, 인간관계 등 무수한 타인의 스펙트럼 안에서 커진다. 하지만 남의 시간을 기준 삼아 당신의 시계를 재는 순간 불안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한 남성은 은퇴 후 SNS를 끊었다. 남들 사는 걸 자꾸 보다 보니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외부의 기준을 차단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삶의 중심을 되찾을 수 있었다. 불안은 비교에서 시작되고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사라진다. 여섯 번째, 불안은 통제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불안을 없애려는 노력은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운다. 완벽해지려는 강박, 모든 걸 통제하려는 태도는 결국 당신을 더 조이게 만든다. 불안은 없앨 수 없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래,
지금 나는 불안하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기술이다.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다. 스스로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감정은 덜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불안을 억누르지 말고 곁에 두되 삶의 주도권은 놓지 마라. 7번째, 불안을 감추는 사람일수록 마음속 균열이 커진다. 중년 이후의 삶에는 자신을 지켜야 할 이유가 많다. 가장의 체면, 부모로서의 무게, 사회적 역할과 기대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는 감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에 쌓여 언젠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든다. 어떤 여성은 늘 밝은 표정을 유지했지만 집에만 오면 깊은 무기력에 빠졌다고 한다. 그녀는 괜찮다는 말 속에 불안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불안은 감추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눌 때 비로소 그 무게가 줄어든다. 8번째, 불안은 무언가 새로 시작하라는 신호다. 불안은 당신이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더는 의미 없는 관계, 습관처럼 이어지는 일상, 억지로 유지해온 역할 등 그 모든 것들이 당신 안의 진실과 충돌할 때 불안이라는 신호가 울린다. 한 남성은 30년 넘게 근무하던 회사를 나와 소박한 서점을 열었다. 수익은 줄었지만 매일 책을 정리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그 불안이 없었다면 난 지금도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불안은 새로운 삶으로 가는 문 앞에서 당신을 깨우는 종이다. 9번째, 불안은 인생 후반부의 깊은 성찰로 가는 길목이다. 중년 이후의 불안은 어린 시절의 불안과 다르다. 그것은 외부의 위협보다 내면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성찰 없이 지나칠 수 없는 나이에 불안이라는 방식으로 찾아온다. 불안을 외면하지 마라. 그 안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흔적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이 담겨 있다. 삶의 후반부는 불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10번째, 불안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완벽한 평온은 죽은 돌덩이에게나 어울린다. 살아있는 존재라면 느끼고 흔들리고 무언가를 갈망하기에 불안하다. 당신이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이 삶을 진지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다. 중년의 불안은 삶을 다시 정비하라는 신호이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어떤 여성은 불안하다는 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 말 속에 삶의 본질이 담겨 있다. 불안은 결핍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징후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이끌고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다. 불안은 자유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기 삶을 책임지는 사람일수록 불안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것을 직면하고 그 안에 숨은 질문을 마주하라.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 두려움이 말해주는 진짜 욕망은 무엇인가? 중년의 불안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당신답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다. 불안은 삶의 그림자다. 그것을 안고 걸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세 번째 반복입니다. 더욱 깊이 있게 들어보세요. 당신은 가끔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순간을 느끼는가? 특별히 위협받는 것도 없고 상황은 평온한데도 어딘가에 쫓기는 듯한 감정.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함. 그 감정은 설명되지 않는다. 그저 가만히 있는 순간에도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당신의 삶을 조용히 잠식해 들어온다. 중년의 불안은 특히 깊다. 젊을 때는 될 것 같은 희망이 있었고 노년엔 오히려 내려놓음의 지혜가 따른다. 하지만 중년의 시기는 무언가를 놓치기도 새로 시작하기도 애매한 경계에 있다. 그래서인지 당신은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음에도 계속 불안하다. 열심히 사는데도 왜 마음은 계속 흔들릴까? 이 질문 앞에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한 문장으로 답한다. 불안은 자유의 어두운 그림자다. 불안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삶을 마주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 그 불안을 직면할 때다.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나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다. 첫 번째, 불안은 자유가 만든 그림자이며 선택은 책임을 불러온다. 불안은 두려움과 다르다. 두려움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지만 불안은 형태가 없다. 불안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바로 그 가능성이 인간을 자유롭게도 만들고 불안하게도 만든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불안은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다. 선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흔들린다. 무엇이 옳은가 보다 어떤 삶이 내 삶인가를 묻는 순간 불안은 깊어진다. 한 남성은 퇴직을 3년 앞두고 지금 창업을 해도 될까라는 질문 앞에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족을 책임지면서도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피하고 싶은 불안일수록 그 안에 당신의 가능성이 숨어 있다. 불안을 피하려는 사람은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뒤로 미룬다. 그러나 피할수록 그 질문은 더 커져서 언젠가는 당신을 향해 되돌아온다. 우리는 삶에서 결정해야 할 순간마다 불안을 느낀다. 그 불안이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길 앞에 서 있는 당신에게 스스로의 내면을 묻는 것이다. 어떤 여성은 오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하려 했다. 사람들은 말렸다. 안정적인 걸 왜 포기해?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는 게 더 불안해요. 그녀는 불안 속에서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었다. 세 번째, 불안을 견디는 사람만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불안은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구성하라는 신호다. 우리는 흔히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믿지만 실은 그것을 견디고 그 안에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 가야 한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 불안은 성장의 계단이었다. 그 계단을 오르는 사람만이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한 남성은 딸의 결혼식 날 자신이 좋은 아버지였는지 되묻는 불안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다. 그 눈물 속에는 후회도 사랑도 다짐도 섞여 있었다. 불안은
당신이 삶을 더 깊이 살고 있다는 증거다. 네 번째, 불안은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말해준다.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살펴보라. 그 안에는 당신이 억눌렀던 욕망과 놓치고 싶지 않은 가치가 담겨 있다. 불안은 당신이 마지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원하는 삶을 향해 가고 싶다는 신호다. 사람은 보통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보다 정말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 더 큰 불안을 느낀다. 어떤 여성은 오랜 간호직을 그만두고 글을 쓰며 살아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주변은 말했다. 그 나이에 무슨 글이야. 그녀는 망설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만큼은 오랫동안 그것을 꿈꿔왔던 것이다. 불안은 종종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챈다. 다섯 번째,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안은 더 깊어진다. 불안은 타인의 기준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더 깊어진다. 비교는 언제나 자기 삶을 잃게 만든다. 특히 중년 이후의 불안은 성공, 자녀, 노후, 외모, 인간관계 등 무수한 타인의 스펙트럼 안에서 커진다. 하지만 남의 시간을 기준 삼아 당신의 시계를 재는 순간 불안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한 남성은 은퇴 후 SNS를 끊었다. 남들 사는 걸 자꾸 보다 보니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외부의 기준을 차단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삶의 중심을 되찾을 수 있었다. 불안은 비교에서 시작되고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사라진다. 여섯 번째, 불안은 통제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불안을 없애려는 노력은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운다. 완벽해지려는 강박, 모든 걸 통제하려는 태도는 결국 당신을 더 조이게 만든다. 불안은 없앨 수 없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래, 지금 나는 불안하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기술이다.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다. 스스로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감정은 덜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불안을 억누르지 말고 곁에 두되 삶의 주도권은 놓지 마라. 일곱 번째, 불안을 감추는 사람일수록 마음속 균열이 커진다. 중년 이후의 삶에는 자신을 지켜야 할 이유가 많다. 가장의 체면, 부모로서의 무게, 사회적 역할과 기대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는 감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에 쌓여 언젠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든다. 어떤 여성은 늘 밝은 표정을 유지했지만 집에만 오면 깊은 무기력에 빠졌다고 한다. 그녀는 괜찮다는 말 속에 불안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불안은 감추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눌 때 비로소 그 무게가 줄어든다. 여덟 번째, 불안은 무언가 새로 시작하라는 신호다. 불안은 당신이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더는 의미 없는 관계, 습관처럼 이어지는 일상, 억지로 유지해온 역할 등 그 모든 것들이 당신 안의 진실과 충돌할 때 불안이라는 신호가 울린다. 한 남성은 30년 넘게 근무하던 회사를 나와 소박한 서점을 열었다. 수익은 줄었지만 매일 책을 정리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그 불안이 없었다면
난 지금도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불안은 새로운 삶으로 가는 문 앞에서 당신을 깨우는 종이다. 9번째, 불안은 인생 후반부의 깊은 성찰로 가는 길목이다. 중년 이후의 불안은 어린 시절의 불안과 다르다. 그것은 외부의 위협보다 내면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성찰 없이 지나칠 수 없는 나이에 불안이라는 방식으로 찾아온다. 불안을 외면하지 마라. 그 안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흔적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이 담겨 있다. 삶의 후반부는 불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10번째, 불안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완벽한 평온은 죽은 돌덩이에게나 어울린다. 살아있는 존재라면 느끼고 흔들리고 무언가를 갈망하기에 불안하다. 당신이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이 삶을 진지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다. 중년의 불안은 삶을 다시 정비하라는 신호이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어떤 여성은 불안하다는 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 말 속에 삶의 본질이 담겨 있다. 불안은 결핍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징후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이끌고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다. 불안은 자유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기 삶을 책임지는 사람일수록 불안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것을 직면하고 그 안에 숨은 질문을 마주하라.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 두려움이 말해주는 진짜 욕망은 무엇인가? 중년의 불안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당신답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다. 불안은 삶의 그림자다. 그것을 안고 걸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마지막 반복입니다.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가끔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순간을 느끼는가? 특별히 위협받는 것도 없고 상황은 평온한데도 어딘가에 쫓기는 듯한 감정.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함. 그 감정은 설명되지 않는다. 그저 가만히 있는 순간에도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당신의 삶을 조용히 잠식해 들어온다. 중년의 불안은 특히 깊다. 젊을 때는 될 것 같은 희망이 있었고 노년엔 오히려 내려놓음의 지혜가 따른다. 하지만 중년의 시기는 무언가를 놓치기도 새로 시작하기도 애매한 경계에 있다. 그래서인지 당신은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음에도 계속 불안하다. 열심히 사는데도 왜 마음은 계속 흔들릴까? 이 질문 앞에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한 문장으로 답한다. 불안은 자유의 어두운 그림자다. 불안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삶을 마주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 그 불안을 직면할 때다.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나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다. 첫 번째, 불안은 자유가 만든 그림자이며 선택은 책임을 불러온다. 불안은 두려움과 다르다. 두려움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지만 불안은 형태가 없다. 불안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바로 그 가능성이 인간을 자유롭게도 만들고 불안하게도 만든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불안은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다. 선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흔들린다. 무엇이 옳은가 보다 어떤 삶이 내 삶인가를 묻는 순간 불안은 깊어진다. 한 남성은 퇴직을 3년 앞두고 지금 창업을 해도 될까라는 질문 앞에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족을 책임지면서도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피하고 싶은 불안일수록 그 안에 당신의 가능성이 숨어 있다. 불안을 피하려는 사람은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뒤로 미룬다. 그러나 피할수록 그 질문은 더 커져서 언젠가는 당신을 향해 되돌아온다. 우리는 삶에서 결정해야 할 순간마다 불안을 느낀다. 그 불안이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길 앞에 서 있는 당신에게 스스로의 내면을 묻는 것이다. 어떤 여성은 오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하려 했다. 사람들은 말렸다. 안정적인 걸 왜 포기해?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는 게 더 불안해요. 그녀는 불안 속에서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었다. 세 번째, 불안을 견디는 사람만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불안은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구성하라는 신호다. 우리는 흔히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믿지만 실은 그것을 견디고 그 안에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 가야 한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 불안은 성장의 계단이었다. 그 계단을 오르는 사람만이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한 남성은 딸의 결혼식 날 자신이 좋은 아버지였는지 되묻는 불안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다. 그 눈물 속에는 후회도 사랑도 다짐도 섞여 있었다. 불안은 당신이 삶을 더 깊이 살고 있다는 증거다. 네 번째, 불안은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말해준다.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살펴보라. 그 안에는 당신이 억눌렀던 욕망과 놓치고 싶지 않은 가치가 담겨 있다. 불안은 당신이 마지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원하는 삶을 향해 가고 싶다는 신호다. 사람은 보통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보다 정말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 더 큰 불안을 느낀다. 어떤 여성은 오랜 간호직을 그만두고 글을 쓰며 살아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주변은 말했다. 그 나이에 무슨 글이야. 그녀는 망설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만큼은 오랫동안 그것을 꿈꿔왔던 것이다. 불안은 종종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챈다. 다섯 번째,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안은 더 깊어진다. 불안은 타인의 기준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더 깊어진다. 비교는 언제나 자기 삶을 잃게 만든다. 특히 중년 이후의 불안은 성공, 자녀, 노후, 외모, 인간관계 등 무수한 타인의 스펙트럼 안에서 커진다. 하지만 남의 시간을 기준 삼아 당신의 시계를 재는 순간 불안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한 남성은 은퇴 후 SNS를 끊었다. 남들 사는 걸 자꾸 보다 보니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외부의 기준을 차단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삶의 중심을 되찾을 수 있었다. 불안은 비교에서 시작되고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사라진다. 여섯 번째, 불안은 통제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불안을 없애려는 노력은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운다. 완벽해지려는 강박, 모든 걸 통제하려는 태도는 결국 당신을 더 조이게 만든다. 불안은 없앨 수 없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래, 지금 나는 불안하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기술이다.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다. 스스로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감정은 덜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불안을 억누르지 말고 곁에 두되 삶의 주도권은 놓지 마라. 7번째, 불안을 감추는 사람일수록 마음속 균열이 커진다. 중년 이후의 삶에는 자신을 지켜야 할 이유가 많다. 가장의 체면, 부모로서의 무게, 사회적 역할과 기대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는 감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에 쌓여 언젠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든다. 어떤 여성은 늘 밝은 표정을 유지했지만 집에만 오면 깊은 무기력에 빠졌다고 한다. 그녀는 괜찮다는 말 속에 불안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불안은 감추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눌 때 비로소 그 무게가 줄어든다. 8번째, 불안은 무언가 새로 시작하라는 신호다. 불안은 당신이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더는 의미 없는 관계, 습관처럼 이어지는 일상, 억지로 유지해온 역할 등 그 모든 것들이 당신 안의 진실과 충돌할 때 불안이라는 신호가 울린다. 한 남성은 30년 넘게 근무하던 회사를 나와 소박한 서점을 열었다. 수익은 줄었지만 매일 책을 정리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그 불안이 없었다면 난 지금도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불안은 새로운 삶으로 가는 문 앞에서 당신을 깨우는 종이다. 9번째, 불안은 인생 후반부의 깊은 성찰로 가는 길목이다. 중년 이후의 불안은 어린 시절의 불안과 다르다. 그것은 외부의 위협보다 내면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성찰 없이 지나칠 수 없는 나이에 불안이라는 방식으로 찾아온다. 불안을 외면하지 마라. 그 안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흔적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이 담겨 있다. 삶의 후반부는 불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10번째, 불안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완벽한 평온은 죽은 돌덩이에게나 어울린다. 살아있는 존재라면 느끼고 흔들리고 무언가를 갈망하기에 불안하다. 당신이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이 삶을 진지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다. 중년의 불안은 삶을 다시 정비하라는 신호이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어떤 여성은 불안하다는 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 말 속에 삶의 본질이 담겨 있다. 불안은 결핍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징후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이끌고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다. 불안은 자유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기 삶을 책임지는 사람일수록 불안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것을 직면하고 그 안에 숨은 질문을 마주하라.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 두려움이 말해주는 진짜 욕망은 무엇인가? 중년의 불안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당신답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다. 불안은 삶의 그림자다. 그것을 안고 걸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